딸한테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됐으니까 그건 아버지한테 뇌물이다. 그렇지. 이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. 부인한테 디올백 사줘가지고 남편이 디올백 사줘야 될 돈이 굳었으니까 뇌물이다. 그러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전 최고위원 현 법사위원. 전 최고위원. 어제 제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다가 저분 위험해. 저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해. 몇 번에 그런 대목이 있었거든요. 뭐 부승찬한테 말 조심해라. 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자가 청문을 하고 있는 위원들한테 그런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. 저는 말 조심해라. 아니 이제 말을 직접 하면서 말 조심하라 이런 사람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한 눈빛으로 레이저 눈빛 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. 아니 말을 반박할 수는 있죠. 내가 막 빈정상해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막 반박하고 싸울 수는 있는데 말 조심하세요. 이거는 그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위원들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. 말 조심하라니. 본인이 어디 포지션에 있는지를 망각하고 대통령 빼기 나는 대통령 빼기야 이런 말인 것 같아요. 뭐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되고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야, 말 조심. 장관이 뭐라고? 그러니까요. 장관이 뭐라고?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분이 장관을 처음 해보는 거죠 지금. 처음 해보는 거죠. 국회의원 한 명이 앙심을 품으면 장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. 야, 말 조심하라. 근데 지금 그래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는 분인데 추미애 대표 얘기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와가지고 장관 시켜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이 철학이 같아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. 욕심이 좀 있는 분이네. 자리 욕심이 좀 있는 분이야. 그렇다면.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후보자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어요.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당시의 대장 진급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진급 로비를 했다라고 하던데 맞죠? 찾아다닌 적 없습니다. 뭐 제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. 후보자의 처신이 어떠했는지. 네, 본인은 부인했는데 그런 노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저분과 관계 없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 과도한 충성을 또 하고 그러죠. 이분은 대통령 입틀막 하는 거 봐도 입틀막은 소리 지른다고 신체 위해가 가해지는 건 아니니까 심기경호하는 거잖아요. 신체 보호가 아니라. 의료계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대통령이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? 이거 뭐하는 짓입니까? 이러시면 안 됩니다, 대통령님.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. 소리를 크게 지르면 그 소리에 놀라서 대통령이 넘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깜짝 놀래가지고. 그래서 그랬나? 사고방식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아니 이 정권 자체 사고방식이 대통령부터 어제 국회도 안 왔잖아요. 대통령이. 그러게요.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라고. 국정 브리핑 할 때도 들어보니까 뭐 국회 청문회를 뭐 언뜻 보셨는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국회가 비정상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.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좀 비정상이신 것 같은데. 이런 국회를 이제 끝내야 된다. 뭐 그리고 또 이런 국회 처음 본다. 이런 국회 처음 보죠. 주로 법사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런 국회 끝내는 거는 뭐 정당 어떻게 끝낸다는 거예요? 정당 예산? 대통령실에서 국회 예산? 이런 국회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끝낸다는 거예요 지금? 저는 뭐 그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. 그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행정부 이런 국회 끝내야 된다는 말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말이죠. 자기들이 무슨 국회를 끝내고 말고 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그게. 그러니까 계엄상에서나 가능한 일이죠. 정당 해산 뭐 하면서. 그러니까 국회를 끝내려면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런 정권 끝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요.
지금 법사위 앞으로 주요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? 오늘 검찰총장 후보자 심우정 인사청문회 있습니다. 오늘 또 공방이 왔다 갔다 하겠네요. 뭐 뜨거울 것으로 네, 예상이 됩니다. 위원장님이 제일 뜨겁게 할 거 아니에요? 네? 위원장님이 질의도 막 하는데 다른 위원장들은 질의 안 하는데 의원님은 꼭 질의를 하시더라고 직접. 아니 다른 위원장들도 질의를 하는데 네. 그게 뭐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덜 되는 것 같고. 아니 질의를 거의 안 해요. 진행만 주로 하지. 근데 의원님은 질의를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이 하시잖아. 아니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항의도 하고 그래요. 위원장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할 말은 해야죠. 위원장 질의할 수 있다는 거죠.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. 처음 알았어요. 네. 자, 그 검찰총장 청문회 오늘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? 검찰총장 후보자를 뭐 이것저것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.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, 수사 들어간 거 지금 뭐, 뇌물수사 직접 그리고 적시한 거. 김건희, 디올백 네, 또 수사심의위원회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뭐 그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수사했던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. 뭐 무혐의 처리했던 거 이런 것이 정당했냐 할 때 중계를 보시죠. 네.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이제 문 대통령 관련 묻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 대통령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에 보니까 남편, 부인, 자녀 전부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. 전사위까지. 지금 보니까 제2의 조국 뭐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기소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다?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 전사위가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고 예. 그래서 생활비를 보태주던 것을 안 보태줬으니까 포괄적 뇌물이다 뭐 이런 그런 취지죠. 그런 취지 주장 예. 같아요. 예. 그렇게 보면 김건희 여사 디올백 그 300만 원 상당에 네. 대한 것도 받은 거잖아요. 받은 그러면 거죠.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줘도 되니까 경제적 이익을 윤석열 대통령도 취한 게 아닌가? 똑같은 논리를 취할 수 있죠. 그 논리라면 그렇게 그 논리로 가능하죠. 가능하잖아요. 예, 사위가 월급 받아서 네. 딸한테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도 됐으니까 네. 그건 아버지한테 뇌물이다. 그렇지. 이거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부인한테 디올백 사줘가지고 남편이 디올백 사줘야 될 돈이 굳었으니까 네. 뇌물이다. 똑같이 할 수 있죠. 같은 논리잖아요.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죠.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. 그래서 디올백 수사를 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포괄적 뇌물죄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 한 통장 공동체 아닙니까? 그리고 저것도 있죠. 도이치모터스 네. 23억이었던가요? 23억도 그 덕분에 남편이 줘야 할 돈이 줄어서 아니 그리고 재산이 증식이 됐잖아요. 재산이 증식이 됐죠. 왜냐하면 이제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? 네. 그 덕분에 재산 신고가 늘었잖아. 그런 경제적 이익을 취했구만.